예, 자리에다 오셨죠? 지난 시간에 했던 브루노이 가지고 뭐 간단한 귀걸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죠. 귀걸이. 뭐 약간 펜던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새로운 창을 엽시다. 네, 새로운 거 열어서 라이너로 갈게요. 라이너로 가서 프론트 뷰로 가세요. 커브로 갈까요? 프론트 뷰로 가서 라인 명령어 넣고 높이가 어느 정도면 될까요? 20 정도만 잡읍시다. 네. 들어왔을까요? 네. 창 내려놓게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최소화하거나 뭐 창 내려놓게 하면 근데 다시 그라스라고 치시면 보여요. 그런 없어요. 네. 그래서 높이는 30으로 할게요. 30. 20은 좀 작은 것 같고 30 정도. 30으로 만들어주세요. 헬릭스를 이용할 거고요. 헬릭스 명령어 넣어주세요. 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으시고, 네. 그 폭은 반지름은 한 10 정도 잡을까요? 10 정도? 네. 근데 꼬이는 거 턴을 1.5 정도 한 바퀴 반. 1.5 너무 많다. 0.8만 잡읍시다. 0.8. 네, 한 바퀴 차 안 들어가는 느낌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폭을 10으로 잡을까요? 10? 네, 10 정도. 네. 그래서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헬릭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나요? 헬릭스 그랬죠. 돌출 명령어로 돌출시킬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킬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위로 어느 정도 올릴까요? 위로 한 12 정도만 올릴게요. 이렇게 면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나요? 만들었으면 커브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면만 잡아서 F10키 누르세요. F10키 말고 SPO 솔리드 포인트 온 키세요. 그럼 모서리에만 점이 생길 거예요. 그죠? 자, 아래쪽을 잡을게요.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두께고 밑에만 좀 잡아가지고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좁은 데서 좁은데 요만 폭에서 좀 넓은 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나올 거예요. 됐나요? 조금만 더 넓힐까요? 그래서 좁은 여기 엣지하고 여기 엣지 길이가 여기 더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인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다 만드셨죠? 다 만들었으면 얘를 바닥에 필게요. 얘는 한 방향으로 지금 곡률이 있는 거니까 언롤로 충분히 펴지거든요. 언롤 아시죠? 언롤 서피스로 얘를 바닥에 펴주세요. 네, 이렇게 폈어요. 언롤 서피스를 바닥에 피다 보니까 얘가 이제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이래서 이렇게 펴졌어요. 요 모양으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되게 불편해. 그래서 지금부터 그라스하프로 넘어갈 거예요.
됐으면 이제 클래스 앞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다가 면을 데려올게요. srf로 파라미터로 해서 set on surface에서 얘를 데려오세요. 데려오고 인터널라이즈 시키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면 지워버려도 돼요. 됐어요. 네, 됐으면 네, 우리 면의 디멘전 U와 V 방향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걔를 데려올게요. 디멘션 그리고 디멘션으로 얘를 데려오고 U와 V의 디멘션을 구하세요. 구했으면은 우리 플랜이라고 면 만드는 함수 있었죠. 그죠? 면 만드는 걸로 V 방향, Y 방향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게요. 바닥에 우리가 만든 걸 펴놨어요. 물론 얘는 우리가 만든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상관없어요. 됐으면 여기 원래 우리 처음에 그렸던 커브 면 있죠. 얘는 꺼주세요. 그리고 탑뷰로 갈게요. 여기까지. 네. 됐으면 요 안에 지난 시간에 했던 보로미 패턴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해봤듯이 이 끝에까지 이 면 점을 찍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이 간격이 일정하게 안 나오죠. 너무 얇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스케일 조정해가지고 양 끝에서 일정 길이만큼 떨어뜨린 크기를 결정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로 세로 비가 따로 있다 보니까 스케일로 정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10%라고 해도 이쪽은 10%가 더 크고 이쪽은 10%가 작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일정하게 안 나와.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스케일로도 줄여봤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에서 거리값으로 일정한 거리 이하 되면은 점을 날려버리는 것도 있었죠. 그죠? 걔를 이용할게요. 우선 점을 찍을 거예요. populate 2D pop 2D 영역은 여기 리전이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120개 정도 미리 잡아 놓을게요. 네. 점을 한 200개 정도 일단 놔둘까요? 그다음에 시드 값도 12 정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놔둘게요. 됐으면 비리 배지로 갈까요? 여기서 그냥 렉탱글 가져와서 될 수도 있는데 비리 배지로 갑시다. 비리 배지로 가서 조인 커브 해주고 예, 그러면 이 사이의 점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없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 커브 크로젯 포인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커브와 여기 있는 점들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죠? 그래서 라저된, 네, 라저된. 그래서 이 거리, 요 거리가 이 거리죠. 첫 번째 거리, 그 다음에 세컨 거리도 내가 정할 거죠. 그래서 12.2 뭐 이 정도 나올까요? 아니야, 12까지는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1.11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1.1 아니 1.12 네 이렇게. 아이고 뭐야? 콤마 어떻게 1.12 1.12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거보다 크면은 참이죠, 그죠? 이것보다 작으면 1.21보다 작으면 펄스거든요. 그래서 컬 패턴으로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있는 라저댄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죠?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렇게 통과시키면 여기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거 꺼버릴게요. 이 면도 아니라도 커브도 커브 클로젯 빼고 얘도 꺼주고. 예. 그래서 원래는 여기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이 일정 거리에 붙어 있는 점들을 제거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거리는 여러분들 요걸로 조정해 주면 돼요. 요걸로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죠. 더 멀리 떨어질지. 그래서 한 0.5 정도, 0.5 정도, 0.7 뭐 이 정도 놔두면 되겠네요. 요거 꺼버릴게요. 네, 그래서 이 테두리에 있는 것들 중에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건 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만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를 스케일로 줄이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스케일로도 한번 줄여볼게. 비리 배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 이렇게 하나 복사해서 두 번째로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거리값, 이 엣지에서 떨어진 거리값을 가지고 점들,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점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요 값이 0일 때는 끝까지 다 보이는 거고, 요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 모서리에서 떨어진 거리의 점들을 제거해 준 거죠. 요거 꺼야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고, 요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활용할 때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없앨 수도 있지만, 일정 비율로 스케일로 이 거리값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여기다 두 번째 거 여기다 끊어놓을게요. 요거 꺼놓읍시다. 얘를 꺼놓고, 네, 두 번째 거로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비리 배지로 이제 엣지를 추출을 하지 맙시다. 얘는 굳이 얘를 추출할 필요 없죠. 거리값 계산할 거 아니까 라저댄도 쓸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디멘전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렉탱글을 하나 그립시다. 비리 배지 할까? 비리 배지가 훨씬 더 일반적이겠네요. 비리 배지까지는 합시다. 그 여러분들이 이 길이 갖고 항상 컵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면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면에서 엣지를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조인까지 할게요. 조인까지는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 길이를 10%를 줄이고 싶어요. 이 전체 폭을 10% 줄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싶어. 그 영역 안에, 이 작게 줄어든 영역 안에 점을 찍을 건데, 비율로 하게 되면은 이 길이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100이고 여기의 길이가 20이라면 얘의 10%는
10mm인 거고 얘의 10%는 2mm잖아요. 그래서 줄이게 될수록 여기는 2mm가 줄어들 거고 여기는 10mm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 스케일로 줄일 경우에.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맞추는 걸 해볼 거예요. 스케일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스케일 명령어 중에 일단 왜 안 되는지를 좀 볼게요. 스케일 명령어 중에 스케일이 있고 스케일 NU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은 3D 스케일 얘기하는 거고 스케일 NU는 넌 유니폼이라고 해서 1D, 2D, 3D를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뭘로 할지를 따로따로 결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대로 우리대로 만약에 요거대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대로 한다면 요거를 우리 함수 중에 에어리어라고 해서 면적과 중심을 찾아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통과시키면 우리는 센터가 필요해요.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를 줄일 건데 요 센터로 얘를 중심으로 줄여야지만 얘가 어긋나지 않겠죠. 지오메트리는 당연히 여기 조인 커브고 네, 그래서 여기를 1.000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되면은 아이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 1일 때는 맥스죠.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3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달라.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니까. 저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맞추고 싶어. 그러려면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스케일이 다르게 들어가는 얘를 써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X 방향 스케일 따로 Y 방향 스케일 따로 넣으면 안 되겠지. 그럼 불편하잖아. X 방향 스케일 하나 갖고 Y 방향도 자동으로 결정되면 좋겠죠. 그걸 찾으면 되죠. 이런 거죠. 여기 제가 만약에 여기 X 방향이에요. 여기 길이를 A로 놓을게요. 여기 B로 놓을게요. 그죠? 여기 예전에 우리 그 UV 방향 해가지고 길이 해가지고 정사각형 패턴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똑같은 이치예요. X는 X 방향의 스케일이고 Y는 Y 방향의 스케일이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A에다가 X를 곱하면 AX는 얘가 줄어든 길이죠. 길이가 A인데 제가 0.9 90% 쓸까요? 그럼 A 곱하기 0.9가 전체 길이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거기서 A를 뺀 게 줄어든 길이죠. 그거랑 맞아요? B에서 BY를 곱한 게 이게 같으면 되죠. 맞나요? 그죠? 원래 길이에서 A 곱하기 X, B를 곱한 걸 뺀 게 이제 줄어든 길이고 B에서 그러니까 X, Y는 서로 다른 스케일인 거야. 저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B에서 B 곱하기 Y를 뺀 게 두 개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X 값을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X 방향 스케일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그죠? 플러스 BY는 AX가 되죠. 이거 오른쪽으로 남기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겨버렸어. 그죠? 그럼 X는 Y 기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A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B Y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X를 정하면은 X를 정하게 되면은 Y값을 정하게 되면 이게 X값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 또 정리하면은 마지막 정리하면 X는 1에서 지울 수가 없네. X는 1 마이너스 A분의 B 1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A, B 앞으로 빼가지고. 맞나요? 그래서 요게 Y 값이 정해지면은 X 값은 이걸로 나온다는 거야. 이걸
요거를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이걸로 적을게요. 이걸로 다시 옆에 빈 칸에 적을게요. 여기다 적죠.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가 B예요. AB는 길이 AB는 길이, 그 다음에 B는 X의 스케일, Y의 스케일, X, Y는 스케일. 그래서 원래 길이 A에서, 그죠? 제가 얘기한 A하고 스케일 곱한 거, 그죠? 요걸 뺀 게 줄어든 길이죠. 이거하고 B에서 BY를 곱한 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 줄어드는 양이 서로 같아야지만 양쪽의 간격이 일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AX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A-B 플러스 BY가 되고 이건 플러스 AX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이거를 증명해가지고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그걸 외워쓰다시 써도 돼. 상관없어요. 됐죠? A로 나누면 되죠? A로 나누면 1 되고 얘는 A분의 B 플러스 A분의 BY가 되고 얘는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묶으면 1 마이너스 A분의 B로 묶어서 내면은 여기가 1 플러스 Y가 되고 요게 X가 돼요. 그죠? 됐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보죠. 제가 Y 값이 정해지면 X 값도 정해지는 거야. 그죠? A, B는 어차피 정해진 숫자니까. 그러면 여기 가서 요 식을 그대로 우리 그 익스프레션 있죠? 익스프레션 이용할게요.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건 AB 값도 입력받아야 되고요. 그죠? X 값도 Y 값도 입력받아야 돼요. 값이 3개가 결정돼야 돼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기는 얘는 A라고 할게요.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추가해서 Y 값으로 할게요. 적어놓은 시계랑 동일하게 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죠? A, B, Y 이 3개가 결정되면 X 값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됐으면 이거 나온데 그대로 옆에 놓고 합시다. 이렇게 그대로 1에서 마이너스 빼야 되죠. 1을 빼야 되는데 가로 열고 B 나누기 A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Y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A B분의 A, 그러니까 A분의 B 곱하기 1 플러스 Y, 그러니까 A, B, Y가 입력하면 이게 X가 되는 거죠. 출력값. 됐나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결정해 주면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인가요? 이게 여기구나. 가지고 AB 값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 우리 이미 구해놨거든요. U가 A고 얘니까 만약에 얘가 만약에 그 일반면이라면 디멘전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여기다 붙여가지고 다시 구하면 돼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 데려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면을 데려왔어, 그죠? 여기 한번 데려와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하고 Y 값은 1.000 해서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면은 Z값으로 스케일 안 변할 거예요. Z값 마우스 갖다 대면은 1이 이미 들어가 있어. Z값은 안 변해. 그러니까 요게 Y값이죠. Y값 스케일로 들어가지고 요게 X값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게 필요 없고 예. 센터는 맞춰줘야 되니까 에어리어 함수로 센터를 맞춰줘야 돼요. 요거를 요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좀 뒤로 빼야겠다.
요 센터로이드가 플랜 들어가줘야 돼요. XY 플랜이 기본값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 플랜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야? A, B, A, B, X, Y가 마프 뭐가 식이 잘못됐나요? A, B 1 플러스 B Y값이 1을 뭐가 잘못됐니? A에서 AX 뺀 것과 B에서 BY 뺀 게 같아야 되고 이런 묶으면 안 되네. 제가 여기서 잘못했어요. 이거를 묶으면 안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되네. 그죠? 곱했을 때 플러스 값이 돼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 플러스 값을 넣었어요. 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같아지죠. 제가 이거 묶을 때 잘못 묶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했어요. 요거 표시를 할게요. 요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요거 조정해주면은 여기 양 끝단이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스케일로 2D 스케일로 x, y 값을 따르게 넣어서 만들었어요. 요 안에 간격이 일정한 방식대로 만들었고, 그냥 이거는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2D 스케일로 이 양 끝단에서 일정한 간격만큼의 그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요거 잘못했어요. X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쓰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대로 요거대로 그대로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요 그대로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굳이 이렇게 안 묶어도 돼요. 됐으면 요 안에다가 이제 점을 찍을 거니까 컬 패턴 지우고 리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이 안에서만.
그래서 위에 거로 보로노이 패턴을 만들었을 때와 아래 거로 보로노이 패턴을 만들었을 때 차이점을 좀 볼게요. 우선 아래 거로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아래 거로 보로노이 패턴을 만들어 보죠. 보로노이 패턴은 메쉬에 있었죠. 메쉬에 트라이앵글레이션에 보로노이라고 있었고, 포인트는 여기서 만들어진 포인트, 그 다음에 리전은 여기에 리전, 여기 스케일에서 나온 리전, 바운더리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패턴의 모양이 다 균일해요.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지금 두 번째 만든 방법이고,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든 거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다른 모양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써야 되니까 보르노이 패턴 위에 걸로 해볼게요. 위에 거 다시 켜주고, 요거는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따로 있지 않을까는,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컴퓨터가 봐봐.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줄이네, 이미 줄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서 영역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얘가 깔끔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역 자체는 원래의 영역을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역은 여기서 여기 이 플랜 그대로 데려올 거고, 바운더리, 네, 포인트는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 있긴 한데 이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는 듯한 느낌, 이 느낌하고 아까 걔 느낌은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쉘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냥 또 첫 번째 거로 왔으니까 첫 번째 거에서 쉘 스케일 변환시켜 가지고 이거 나눠야 되죠. 지금은 요 쉘이 하나씩 다 맞닿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디우스라고 있잖아요. 레디우스가 뭐냐면 여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에 반지름을 넣어줄 수 있어요. 한번 좀 넣어볼까요? 1.12 정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지금 1.12 너무 크네요. 더 작아야겠다. 우리가 그리는 게 너무 작아서 1.000 이렇게 맞죠. 1 이하로 넣어도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아니야. 미안. 이거 줄이면 안 돼요. 여기 방등이 아니라 1.12, 1보다 크게 만들어서 좀 큰 걸 넣어줄게요.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방울 같은 모양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요건 좀 이따가 우리 스케일로 변화시킨 다음에 합시다.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스케일 명령으로 이번에 3D 스케일이에요. 여기 나온 요 쉘이고, 요 쉘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스케일 벡터 1.000 곱해가지고 여기를 한 90% 이렇게. 원래 있던 패턴은 꺼버릴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죠. 가운데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으로 첫 번째가 만들어졌다면, 요 똑같은 패턴을 두 번째로 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금요일날 했죠? 예, 금요일날 했죠. 이건 두 번째 거 키고, 스케일 똑같이 여기 나온 쉘을 여기 있는 센터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1.000 스케일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있던 보르노이 패턴을 꺼버리고 얘도 꺼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스케일로 줄이는 커브도 꺼버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로노이 패턴을 만들 수가 있죠. 개수 좀만 줄일까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처음 써보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면 있고 커브가 있잖아요. 이 커브로 이 면을 스플릿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인터섹트에 있어요. 인터섹트. 거기에 쉐입이라는 데 가면은 어디 있나요? 피지컬에 있나? 피지컬에 있네. 피지컬. 서피스 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피스 스플릿은 면을 컵으로 분할해 주는 거, 스플릿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은 앞에 있죠. 여기 처음 만든 면, 플랜. 얘를 데려올게요. 플랜. 너무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릴레이 하나 심어서 이렇게 릴레이를 하나 심어서 여기 이름을 정해 놓을게요. 베이스 SRF 기준면. 얘를 뒤로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고 복사해서 보내서 요 기준면을 여기 있는 컵으로, 이 컵을 넣어줄 때는 플래튼을 미리 시켜 놓으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브랜치가 있으면 그 브랜치별로 이 면을 한 번씩 계속 나누게 되거든. 아예 그냥 플래튼을 미리 시켜버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분할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은 면들이 요 만든 요 커브 있죠. 요 빨간색 커브. 이걸로 이 면을 분할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냐면 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면이 아니라 요 프레임. 프레임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면들을 크기별로 정렬을 할 거야. 면적별로 정렬한 다음에 면적이 제일 큰 애가 바로 얘예요. 얘. 이 프레임 부분. 그래서 역순으로 바꾸고 그 중에 첫 번째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 중에 에어리어 함수를 사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함수죠. 소트 리스트. 여기 나온 이 면을 여기 나온 에어리어 키값으로 면적으로 정렬을 하고,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은 가장 작은 면적부터 가장 넓은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넓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와서 리버스 시키세요. 리버스는 데이터를 거꾸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게 돼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으로 리스트 아이템에 연고 인덱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얘는 다 꺼버릴게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얘를 구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일단 나중에 뭐 얼마든지 그라스호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차이점은 여기 이제 오늘 공식을 하나 쓴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이거 자체를 외워놓고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거 한번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거 말고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거기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컵으로 면을 잘라줬어요. 그래서 뭘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다시 얘를 맨 앞에 있는 면을 켜볼게요. 켜놓고 퍼스펙티브로 가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여기 위에 있죠. 보로노이 패턴을 여기 이 곡면에 입힐 거예요. 여기 있는 곡면에 입힐 건데 이게 이제 물론 이 패턴 만드는 것 자체는 라인으로 살 수 없고 보로노이 패턴 만드는 거는 그라스호퍼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입히는 거는 우리
이런 곡면에 입히는 방법 뭐 있었죠? 명령은 뭐였죠? 저 곡면에 저걸 입히는 거. 플로어 얼렁 서피스라는 걸로 입혔잖아요. 똑같은 명령어가 당연히 그라스하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라스하퍼를 이용해서 얘를 입혀볼 거예요. 여기다가. 물론 솔리드를 만들어서 입힐 거예요. 네. 그래서 입혀보는 걸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면만 바닥에 그린 면 있잖아요. 여기 플랜 얘는 꺼줄게요. 얘도 꺼주고 우리가 지금 요것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베이스 서피스로 요걸 지금 바닥에 있는 빨간색 면 전체 그냥 안 뚫린 면을 베이스 서피스로 잡은 이유 알겠죠? 걔가 기준면이고 그 다음에 릴레이 하나 만들게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가 되죠? 여기는 얘는 이름이 뭐가 되죠? 무슨 면이지? 타겟 서피스가 되죠. 얘는 타겟 서피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만든 얘는 오브젝트가 될 거고, 그럼 플로어 얼렁 서피스가 오브젝트, 베이스 서피스, 타겟 서피스, 그죠? 거기 맞춰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됐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솔리드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옵셋 서피스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옵셋 서피스가 있어요. 그냥 검색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명령어예요. 옵셋 서피스. 근데 검색을 하면은 옵셋 서피스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옵셋 서피스는 여기 원래 그라스하퍼에 있는 기본 옵셋 서피스고요. 여기 있는 옵셋 서피스 이렇게 아이스 커브가 보이는 얘는 우리가 설치한 포퍼핏이라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함수를 설치한 애인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두 개 다 한번 데려와 볼게요. 제가 왜 얘를 설치를 했냐면 밑에 있는 얘 아닌데 일단 데려와 보세요. 옵셋 서피스. 오, 이게 바뀌었구나. 함수가 달라졌나? 어디 있나요? 푸퍼핏이 있는 거지? 얘 아니야. 서피스의 util 옵셋. 여기 있네요. 여기 서피스의 util에 가면 옵셋 서피스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원래 있는 애고, 얘가 이제 푸퍼핏이라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생긴 애인데,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정말 면만 옵셋 시켜요. 솔리드를 못 만들어. 크리에이트 솔리드 기능이 없어요. 얘가 은근히 면을 옵셋 시켰을 때 솔리드 기능이 없으면 그 솔리드를 만드는 게 은근히 짜증나. 은근히 귀찮아서 은근히 귀찮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지금같이 뭐 여기 측면의 면들이나 요 각각의 면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물론 그거 우리가 일일이 다 마우스 클릭해서 만드는 건 아니긴 한데 귀찮아요. 그래서 옵셋 서피스 할 때 여기 있는 얘를 쓰시면 돼요. 얘는 크리에이트 솔리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얘가 기본값이 true예요. 크리에이트 솔리드 값을 true 값으로 결정해 주는 거야. true 값이라는 얘기는 그냥 바로 솔리드가 만든다는 얘기고, 디스턴스는 옵셋 디스턴스예요. 양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만 할지. 두께를 1mm로만 잡을게요. 1mm. 1.12 이렇게 잡읍시다. 1mm 이상으로 놓는 걸로 하고, 아이고, 1.12 이렇게 거리 넣어주고요. 요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네, 그럼 두께가 만들어졌죠. 두꺼워 보이네요. 좀만 줄입시다. 0.5mm 정도. 네, 이 정도. 솔리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베이크해서 구워버리면 솔리드 그냥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잘게 만든다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150개 정도만 만듭시다. 두께는 좀 0.5 정도 맞추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입힐 거예요. 여기다 입혀 볼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은 아니죠. 라이노에서 했던 플로어 얼렁 서피스도 또 복습할 겸 여기서 베이크 해가지고 한번 수동으로 입혀 볼게요. 베이크 그래서 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있는 이 플랜 서피스의 사각면도 베이스 서피스니까 베이크에서 만들어 주시고, 네,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타겟 서피스도 여기 얘도 베이크에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잠깐 내리고 얘를 여기다 한번 입혀 보세요. 여기 그라스퍼 할 때 요거 그라스퍼에 적용된 여기 안 보이려면 여기 있죠. 요거 끄세요. 요거는 쉐이드로 보이는 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그냥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눌러주면 그라스퍼에서 작업되는 게 여기 안 보여요. 이렇게만 다 베이크 한 거예요. 베이크 한 상태에서 플로어 얼렁 서피스를 한번 해보세요. 플로어 얼렁 서피스 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두 개 모두 잡아가지고 디렉션 한번 확인해야 되죠. 방향을 어디가 시작점인지. 오른쪽 하고요. 얘는 내가 찍어야 될 위치가 여기가, 이 위치가 여기, 요 위치가 이 위치네요. 그죠? 그걸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이제 바로 씌우면 되죠. 플로어 얼렁 서피스 밖에 있어요. 여기 밖에도 있고, 여기 트랜스폼 메뉴 안에도 있고. 그때 보니까 플로어 얼렁 서피스가 아니라 뭘 했었더라? 뭐 다른 거 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분이. 그래서 플로어 얼렁 서피스 누르시고, 오브젝트 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서피스 찍을 때 조심해야 되죠. 찍고, 그 다음에 타겟. 네. 그래 놓고 이렇게 빼면은 우리가 요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이크 해가지고 하면은 그라스퍼를 한 의의가 조금 반감되죠. 왜냐면은 수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과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베이크하면 바꿀 때마다 베이크를 매번 해야 되니까 그라스퍼를 뭐 쓴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라스퍼에서 바로 베이크하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요 패턴을 바꾸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입혀보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이거 베이크 해가지고 직접 수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플로어 얼렁 서피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감을 잡으시고 10분 쉬었다가 그라스퍼에서 한번 해볼게요.